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975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7월 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5월 29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을미월 정사 1이 되겠고요. 일진은 정사가 되겠습니다. 자, 어저께가 절기상 소서절이었죠. 소서절. 그래서 소서절이 되면서부터 이제 지난 갑오월에서 신축년 을미월로 이렇게 바뀌게 되겠고요. 이제 앞으로 한 30여일간 을미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똑같습니다. 뭐 일단은 월령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 월령 안에 일간이 이제 어떤 일간이냐에 따라서 사주의 배합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연과 월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신축년 을미월의 특징은 뭐냐면 연지에 있는 축토하고 월지에 있는 미토하고 뭐가 되냐, 충미충이 된다. 충이 되는 것을 일단 감안하고 사주를 봐야 된다. 충미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토충이라고 해서 토충에는 진술충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충미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다른 뭐 인신충, 사해충, 좌우충, 묘유충하고 달라서 충미충 내지는 진술충이라고 하는 것은 토충이라고 해요. 토충, 토가 충한다고 해서 오행상 이건 토충이라고 하는데, 토충은 붕충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붕충. 이 붕자는 이제 한자로 뭘 뜻하냐면 친구를 뜻하죠. 그래서 친구끼리 통한다. 진토, 미토도 마찬가지 다 같은 토이고요. 축토, 미토도 다 같은 토이기 때문에 같은 것끼리 충한다고 해서 이걸 토충 내지는 붕충이라고 하는데, 다른 뭐 인신충, 좌우충, 묘유충 뭐 이런 충들은 충하게 되면 어느 하나가 깨지게 되는데, 이 토충인 붕충은 충하게 되면 토가 왕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축토하고 미토하고 충하면 토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토가 더 왕해진다라고 하는 뜻인데, 근데 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축이라고 하는 지장간 안에는 개수, 신금,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토라고 하는 토 안에는 정화, 그 다음에 을목, 그 다음에 기토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미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얘네들끼리 섞인다라고 하는 뜻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섞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일단은 개수라고 하는 것은 토충이 돼서 기토가 왕이지기 때문에 개수는 파멸, 개수는 거의 매몰돼서 없어지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요. 또 신금이 있기 때문에 토가 많아지게 되면 이 토라고 하는 것은 금을 생하게 되겠죠. 또 그래서 신금이 을목을 갖다가 극하게 되기 때문에 을목도 날아가 버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 뭐냐면, 충미충이 되게 되면은 또 토가 왕이지기 때문에 신금도 토에 의해서 매몰될 수가 있겠죠. 결국은 뭐 충미충이 된다라고 하면 개수, 신금, 을목은 서로 간에 이제 상해를 입는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토는 왕해지고 정화는 정화만큼은 그래도 약해지지 않고, 충미충이 되면 정화는 화이기 때문에 위로 상승된다라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 결국 충미충이 되면 토는 왕해지고 개수, 신금, 을목은 뭐라 그럴까, 파극되고 서로 싸움을 함으로 인해서 서로 약해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충미충이 되면 딴 건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토가 왕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 가끔 질문하시는 분들이 이거 충미충이나 진술충도 충이기 때문에 토가 약해진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토가 더 왕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축년 을미월의 충미충은 연월에 있는 충이기 때문에, 그리고 토충이기 때문에 이거는 충중봉합이 되지 않는다, 즉 구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이면 이렇게 연월로 충하는 경우나 내지는 일시지로 충하는 경우에는 좀 될 수 있으면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일단 정화일간이 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니까 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일간은 정화 일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원령 자체는 미월입니다. 일단 사주로 볼 때는 일간을 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일간은 정화가 되겠고, 정이라고 하는 것은 10개의 천간 중에서 네 번째 천간이 되죠. 어저께 소서전날 공부했던 것은 양화인 병화를 공부했습니다. 병화.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에는 천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병화하고 정화고, 지지로 사화 오화도 있지만 그거는 결국에는 지장간이 사중 병화, 그 다음에 오중 정화이기 때문에 지지의 사화는 병화로 보는 것이고 지지의 오화는 정화로 본다라고 봤을 때 대표적으로 화는 병화하고 정화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 공부했을 때 양화라고 말씀을 드렸고, 정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에 반대되는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음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양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병화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음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정화인 것이죠. 음의 개념. 그래서 음이라고 하는 것은 좀 부드럽고 유연하고 그런 개념이다라고 봤을 때, 여성스러운 그런 개념이다라고 봤을 때 양화인 병화는 강렬하고 뜨겁고 남성스러운 좀 우리 흔한 말로 아싸란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병화입니다. 그래서 두 빛이 있을 때 강한 것이 양이 되는 것이고요, 부드럽고 약한 것은 음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병화, 정화가 있을 때는 병화가 더 강렬하고 뜨거우면서 그에 비해서 정화는 병화에 비해서 좀 부드럽고 유연한 그런 불이 됩니다.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태양지화에 비유한다. 즉 태양 같은 그런 뜨겁고 맹렬한 화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병화로 보는 것이고요, 정화라고 하는 것은 등촉지화라고 해서 촛불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모닥불 같은 것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비유를 할 때 이런 걸로 보지만, 예를 들어서 달도 정화로 볼 수 있고요, 별도 정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놓고 비교했을 때 강한 것이 양이 되는 것이고 부드러운 것이 음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기불 같은 경우도 예를 상황에 따라서는 정화가 될 수 있는데, 전기불하고 촛불하고 비교를 해놨을 때 여러분들 전기불이 양화가 될까요? 촛불이 양화가 될까요? 당연히 촛불 하나하고 전기불 켜져 있을 때는 전기불이 더 밝고 강하죠. 옛날에 우리 전기가 일상화되지 않았을 때는 다 호롱불이라든가 촛불 켜고 살았죠. 근데 전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전기불을 딱 켜는 순간, 그때 당시 제가 처음 느꼈어. 요즘 그러다 보니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제가 나이가 많은 것 같은데, 하여튼 저 어렸을 때도 전기가 그렇게 흔한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가 딱 들어왔을 때 그 뭐 신천지라고 그러죠. 신천지 굉장히 촛불 켜놨을 촛불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전기불이 굉장히 전기불 들어서 굉장히 밝았죠. 그러면서 촛불은 필요가 없어지죠. 밝은 것이 있을 때 밝은 것보다 약한 불은 켜놔도 의미가 없는 거죠. 물론 이제 그거를 열기로 쓴다라고 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별개이지만, 강한 빛이 있을 때 약한 불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낮에 나온 반달 같은 것이죠. 낮에 태양이라고 하는 것이 맹렬하게 밝게 비춰주고 있는데 거기에 달이 떠 있다 하더라도 달빛이 우리가 밝다라는 생각을 못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전기불을 양화로 보는 것이고 촛불을 음화로 이렇게 비유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음양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전기불, 촛불, 모닥불은 무조건 정하고 태양 빛은 무조건 병하다 이렇게 절대적으로 나눈 것이 아니라, 같은 촛불도 우리가 촛불이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 촛불도 큰 것이 양이 되는 것이고 작은 것이 음이 된다 해서 상대적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이걸 갖다가 좀 이해 편의를 위해서 태양 병화를 태양에 비유를 하는 것이고 정화를 달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촛불 모닥불에 비유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 병화라고 하는 것은 일단 화라고 하는 것이 너무 왕해지게 되면 너무 뜨거워지고요, 또 빛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 밝아지게 되면은 사람의 시력을 잃게 되는 것이죠. 뭐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보게 됐을 때 핵 무기가 이렇게 터지게 되면은 순간 엄청난 빛과 순간 엄청난 열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그 주변은 사람이 그 섬광이죠. 핵폭탄이 터질 때 그 섬광을 보는 순간 사람이 시력을 잃는다라고 합니다. 또 그 뜨거운 열기로 인해서 주변은 어떻게 돼요? 모두가 뜨거운 화재라고 합니다. 열폭풍에 의해서 모두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라고 하죠. 그런 것이 화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갑작스럽게 이렇게 강해지게 되면 엄청난 파괴력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핵 무기라고 하는 것,
력이라고 하는 것은 조절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발전소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거를 조절했을 때는 그 힘을 쓸 수 있지만, 그것이 순간적으로 폭발을 하는 순간은 뭐예요? 모든 것을 폭발해서 망가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화가 됐든 병화가 됐든 화가 너무 왕해지게 되면 세상을 갖다가 다 말려 죽이고 태워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병화든 정화든 일단 화가 왕해지게 되면 임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왕한 화의 열기를 조절시켜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병화도 4월 5월에 미월에 태어나서 병화일간이 왕하면 임수로서 조절하는 것이고요. 정화도 음화이긴 하지만 정화라고 하는 것도 너무 뜨거워지게 되면 그것도 임수로서 마땅히 조절시켜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수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정화가 모닥불이라고 표현했을 때, 모닥불이 좀 강하게 되면은 흙을 덮어 놓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은데, 저걸 갖다가 물을 갖다 엄청 끼얹어 버리면은 모닥불이 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화는 왕하더라도 개수를 쓰기보다는 임수를 쓰는 것이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병화든 간에 정화든 간에, 특히 정화 같은 경우는 일간이 약했을 때는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정화를 갖다가 생조해 주어야지만, 모닥불은 연료가 필요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정화는 사시사철 간목이라고 하는 목이 있어서 정화를 갖다가 촛불을 계속 지속적으로 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일간이 왕한 4월, 5월이라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화는 간목 하나 정도는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미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월, 5월도 지났고요. 마지막 미월은 마지막은 아니죠. 4, 5, 미월 중에서 이제 마지막이 되는 것인데, 4, 5, 미월은 모두 남방이 되죠. 남방이라고 하는 것은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남쪽을 말합니다. 남쪽. 그래서 5라고 하는 것은 정방이죠. 그래서 정남쪽이죠. 오, 요, 유가 모두 정방향을 또 뜻하는데, 자방은 뭐냐면 정북쪽, 오는 정남쪽, 묘는 정동쪽, 유는 정서쪽이 됩니다. 근데 사오미가 전부 남쪽이라고 하는 뜻은, 사는 남쪽 중에서도 남동쪽이 되는 것이고요. 미는 남쪽 중에서도 어떤 쪽, 남서 쪽이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남서라고 하는 것, 사오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로 봤을 때는 당연히 여름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4월 같은 경우는 초여름이고, 5월 같은 경우, 지난달 5월 같은 경우는 화가 가장 염렬한, 가장 뜨거운 여름이 5월이면서, 미월이 지나면서 이제 가을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모하라고 하죠. 모하대지는 개하라고 해서 늦여름이 됩니다. 늦여름이 이렇게 되게 된, 늦여름이라고 해서 덥지 않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늦여름도 굉장히 치열하고 더울 수 있습니다. 사주가 어떻게 또 짜이느냐에 따라서 강할 수 있는데, 특징적인 것은 원체 4, 5, 미월이 화가 왕한 계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실질적으로 화가 왕한 것은 4월, 5월이 화가 왕한 계절이고요. 미월은 사계월이라고 해서 토왕절이 됩니다. 토왕절. 사계월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진술축미월을 사계월이라고 하고요. 진술축미월은 오행으로는 토가 왕한 계절인데, 특히 미월 같은 경우에는 사오미 남방 여름 화가 왕한 쪽에 있는 토이기 때문에, 이 미토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마른 건토 내지는 조토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 그 안에 사오미 여름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열토가 되겠죠. 뜨거운 열기에 해당이 되죠. 아스팔트처럼 매우 맹렬하고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미토고요. 여러분들 여름 같은데, 바닷가 같은데 모래찜질을 하러 갈 때 어느 정도 모래가 바닷물을 좀 먹고 있거나 강물을 좀 먹고 있어서 물기를 가지고 있어야 이렇게 모래찜질을 하더라도 살이 타질 않는데, 그냥 순수하게 열기를 많이 받아 있는 그런 마른 모래 가지고 찜질을 하게 되면 살이 뭐예요? 어떻게 뜨거운 열기에서 뭐 살이 뭐랄까 익는다 그러나요? 살이 화상을 입을 수 있죠. 화상. 그래서 미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뜨거운 열토
토라고 하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사하라 사막 같은 그런 아주 뜨거운 모래 내지는 바닷가에서 물기를 머금지 않은 영상 한 40도 올라가는 뜨거운 모래사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사주를 볼 때 이해하기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화일간이 미월에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미월이 토왕절 있지만 그래도 4월, 5월,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큰 틀에서는 그래도 화가 왕한 그런 구간이었기 때문에 미월이라 하더라도 정화 자체가 이렇게 극약한 것은 아니지만 아주 완전히 약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미월 자체는 토가 왕한 그런 국세이기 때문에 일간인 정화보다는 토가 더 왕하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 상관경, 식신경 이렇게 놓고 보기는 하는데 중요한 것은 토가 많게 되면은 정화의 빛을 가린다, 즉 회광한다, 빛을 가린다라는 뜻이에요. 회기무광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미월의 정화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가 있어줘야 되냐면 아까도 말했던 간목이라고 하는 인성이 있어서 정화의 빛을 정화를 생조해 주어야지만 정화가 꺼지지 않고 살 수 있다. 그리고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만 생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식신, 토가 많아져서 정화의 기운을 갖다가 뺏어가는 것을 막아줄 수도 있다. 그래서 미월의 정화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될 것,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마른 땅이라고 했죠. 마른 땅, 조토라고도 했습니다. 열토이기도 하죠. 마른 땅에 미중을목이라고 하는 암장된 목이 있어서 간목이 이렇게 뿌리는 둘 수 있다 하더라도 사하라 사막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간목이다라고 하면 이 간목은 죽은 나무일까요? 아니면 살아있는 나무일까요? 아마도 고사, 말라있는 그런 나무가 되죠. 고사한 나무, 말라 죽은 나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월의 정화가 간목을 이렇게 얻게 되면은 반드시 뭐가 있어줘야 되냐면 반드시 수가 있어줘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수는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개수가 있는 것보다 이때는 임수를 보는 것이 더 공략이 큽니다. 왜냐하면 미월의 토가 마른 땅이기 때문에 임수를 보게 되면 임수가 이 마른 땅에다가 쉽게 말하면 마른 땅에 물 들어오는 것 같죠. 그러면 미토가 어느 정도 윤택해질 수 있다. 마른 땅에 물이 들어오는 것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임수가 미토를 갖다가 윤택하게 함으로 인해서 간목이 뿌리를 내리더라도 고사하지 않을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간목 정화를 생각하기도 좋고 그 다음에 마른 나무가 아니라는 것이죠. 또 임수라고 하는 것은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사하라 사막 같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말라 있기도 하지만 뜨거운 열기도 아직은 남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열. 그래서 미월의 뜨거운 열기도 갖다가 조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월의 정화라고 하는 것 정리를 하면 간목이 있어서 정화를 생조해주고 그 다음에 토를 갖다 억제시켜주는 역할도 필요한데 중요한 것은 수가 있어 죽어야지만 간목도 살 수가 있겠고 건토의 미토도 윤토할 수 있다. 그리고 정화일간이 왕해졌을 때는 임수로서 수보양강 보강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간목 임수를 아울러서 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당연히 임수라고 하는 것은 지지에 신금이라든가 유금이라든가 해수라든가 자수 등의 뿌리를 두고 있어야지만 임수가 살 수 있죠. 간목 자체는 수만 있다라고 하면 원령 자체 미중을목에 뿌리를 두기 때문에 간목의 뿌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정화 자체도 미중 정화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정화도 간목의 생주를 얻는다라고 하면 그렇게 지지로 통과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지만 임수 자체는 지지로 신금, 유금, 해수, 자수 등등이 없다라고 하면 임수 자체는 있는데 마치 말라서 고갈돼서 없어지는 것과 같기 때문에 반드시 임수가 있을 때는 임수를 보좌해 줄 수 있는 지지로 청간으로 경신금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지로는 중요한 게 신유금 이런 것들이 있어준다라든가 아니면 뭐예요? 해자수 등이 있어서 임수의 뿌리가 되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은 정화일간이고요. 정화일간은 음에 해당되는 음화라고 말씀드렸고 그 음화인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미월의 정화죠. 그래서 이걸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보게 되면은 이거는 정화 음화가 월지에서 미토 음토를 받죠. 음토. 그래서 이거는 화생토가 되죠.
화생토가 되기 때문에 일간인 정화에서 토는 식신 내지는 상관이 될 터인데 음대 음이 되니까 이거는 식신이 되겠죠. 식신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무리 미월이 4, 5, 미월에 화가 왕한 계절이라 하더라도 미월 자체는 토가 왕하기 때문에 설기가 태과하다, 설기가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정화를 생조해주고 토를 갖다 억제시켜주면서 그 다음에 4, 5, 미월에 뜨거운 열기를 갖다 조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임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배합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일단은 이걸 먼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지에 축토가 있기 때문에 원래는 5월이라든가 4월 같은 경우 축중에 있는 암장돼 있는 그 개수를 쓸 수가 있었지만은 축미충이 되게 되면 축중에 있는 개수는 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축미충으로 인해서 개수가 없고요.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신금도 마찬가지로 토에 의해서 매몰될 정도로 우려가 있는 그런 국세가 되는 것이고, 또 만약에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월간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약했을 때는 간목을 넣는 것이 좀 중요하고요. 을목은 있다 하더라도 정화를 생조함에 있어서 그렇게 큰 득을 보지는 못합니다. 또 연간에 이렇게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면 신금이 을목을 갖다가 극하기 때문에 일목도 따지고 보면은 힘이 그렇게 있는 을목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지의 사화라고 하는 것은 사화이기 때문에 일간은 일주는 정사일주 이렇게 되는데 축미충이 되면서 거의 이 토는 왕해져 있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사의 뿌리를 뒀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약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되면은 일간도 세력이 있고 식신상관도 세력이 있죠. 이렇게 되면 일단 수를 봐서 정화가 너무 뜨거워지는 것을 좀 통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상태에서 생시에서 수나 금이 오지 않고 이래서 토가 다시 온다거나 아니면 화가 다시 온다라고 하면 이 사주는 매우 조열한 그런 사주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또 이 사주가 너무 조열해지게 되면 수가 파극되기 때문에 수가 파극되는 어떤 질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살펴볼 것인데요. 먼저 경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일단 뭐 임수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자수 하나를 얻었습니다. 이 자수 하나를 얻게 되면은 다른 건 모르겠고 미월에 4, 5 미월에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고요. 자수가 그 본기가 아무리 개수를 하더라도 지지에 있는 개수가 정화를 갖다가 극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또 경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천간에 투출되어 있어서 수를 생하는 구조도 이렇게 보면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생시에 비해서 이 정도면 그래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만약에 신의 시가 되면 똑같은 구조죠. 경자나 신의 시나 똑같은 구조인데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해수라고 하는 것은 사화를 보게 되면 사해충이 되기 때문에 경제시에 비해서 사해충 되게 되면 사화도 깨지게 되고요. 일간 자체가 뿌리를 둘 수 있는 사화도 깨지게 되고 해수도 같이 상해를 받기 때문에 이런 생시는 조금은 피해 주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이민시가 되게 되면 임목을 얻었기 때문에 제가 미월 4, 5 미월에 일간이 왕하더라도 임목 하나 정도 얻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문제는 뭐냐면 이 4, 5 미월은 수가 살아나느냐, 수가 어떻게 파극당하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인데, 임수를 봉인받는데 축미충으로 인해서 임수의 뿌리가 날아가 버렸죠. 그 다음에 신금이 임수를 생각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운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금수운으로 가야 될 것인데, 남자로 태어났을 때는 목화운이기 때문에 운세가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여자로 태어났을 때는 그래도 을미옥을 지나서 병신정유, 금운, 기해경자, 수운이기 때문에 나쁘진 않습니다만은 무술대운은 조금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 여자이기 때문에 무술대운 30살이거든요. 30에서 31살인데 이렇게 무술대운이 오게 되면 정화 입장에서 무토, 술토는 상관인데 상관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정관을 파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결혼을 일찍 했다라고 하면 조금 가정생활이 좀 안 좋을 수도 있겠고요. 또 수가 파극되게 되면 여자 같은 경우는
자궁, 신장, 방광계통에 약간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저번처럼 4월이라든가 5월 같으면 그래도 신축, 축토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은 괜찮다고 볼 수 있는데, 축미충이 됨으로 인해서 축중에 있는 신금 개수가 다 깨져버렸기 때문에 임수의 힘이 매우 미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묘시 같은 경우는 더 말할 나위 없겠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역시나 충미충돼서 개수 자체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갑진시도 봤을 때는 그렇고요. 을사시, 병호시, 정미시 다 이렇게 되면은 수기가 없는 상태에서 이건 매우 건조한 사주가 될 수밖에 없죠. 병호시 마찬가지고요. 정미시도 마찬가지로 매우 조열한 사주, 수기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되게 신경질적이고 조금은 안 좋은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겠죠. 자, 미월에 무토 투출하게 되면 이건 거의 상관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신합수 이렇게 하게 되면은 신중에 있는 경금, 신중에 있는 임수를 이렇게 치용할 수는 있다라고 보는데, 제가 봤을 때 미월에 이렇게 축토까지 있는 상태에서 충미충이 되는 상태에서 무토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상관격의 성격은 굉장히 좀 광폭한 것 같은데, 문제 좋았던 뭐냐면 정화가 뿌리를 줄 수 있는 사화가 사신합수로 됨으로 인해서 일간 자체가 너무 설기가 많아지는 그런 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제가 만약에 저한테 의뢰를 한다라고 하면 저는 무신신을 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썩 좋다라고 하는 생신은 경자시 정도는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만약에 을사시, 병호시, 정미시 내지는 갑진시 여타의 생시들을 얻었다라고 하면 반드시 운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금수운으로 가야지,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은 이거는 중화를 크게 잃은 그러한 사주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